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요, 키워드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공격을 하고, 또 하나 조 전 장관이 노래 하나를 추천을 했습니다. 직접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최근에 왜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IM 땡땡, IM 땡땡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의 최근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은 군사, 총과 칼과 탱크로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하고, 윤석열 정부는 총, 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역을 갖고 있는 거죠. 망나니도 칼 들고 막 술 취해서 목을 자릅니다. 피가 튀죠. 망나니의 그 모습 보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최근에는 공산전제주의만 얘기 계속합니다. 본인의 고민에 기초해서 그 단어를 쓴 게 아닐 것이다. 대통령 귀를 붙잡고 있는 사람 또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그제 소셜미디어에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좀 자극적인 단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쿠데타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칼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검찰 쿠데타를 성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는 종심 집권을 도모했는데 윤석열도 아마도 조국 내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인데 조기현 변호사님은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뭐 조국 장관이 본인의 의견을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난 그 재판, 고발사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증언 내용입니다. 그 증언 내용을 옮기면서 조국 장관 본인의 평가를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돼 있는 앞에 사실관계 부분은 2020년 3월 19일 날 대검 간부들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뭐 이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걸 전제해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인식의 일단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조국 장관의 평가였던 거죠. 근데 만약 뭐 이거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아마 이어지는 얘기의 맥락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어떤 세계관, 철학, 가치관, 국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일단은 좀 드러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조국 장관이 최근에 뭐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고, 그 상대방은 당연히 뭐 현 정권과 검찰 아니겠습니까? 재판과는 별개로 본인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이 법학자로서 뭐 이런 평가의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동의 여부, 공감 여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고 차장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면요? 첫 번째는 탄핵입니다. 탄핵. 헌정을 중단시키는 탄핵이라는 용어가 너무 좀 쉽게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선택하는 최종 선택입니다. 그것이 탄핵입니다. 두 번째는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두 번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과 그 이후에 그런 재발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그 쿠데타를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그런 용어를 너무 자극적으로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그 쿠데타 말씀은 전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쿠데타는 말 그대로 그 총과 칼을 가지고 그 정부를 무너뜨려서 집권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쿠데타를 한다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선거도 없이 집권을 했다라면 그 검찰 쿠데타가 맞겠죠. 하지만 검찰은 정당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 예.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남용했다, 뭐 휘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의아해하고 저분이 과연 법학자가 맞는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수위 높게 했다. 이게 한 포인트. 제가 그리고 아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포인트 기억들 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노래 한 곡을 링크를 걸었습니다. 뭐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노래 한 곡을 올렸어요. 난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가사말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할래.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래.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아껴줄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글쎄요, 조국 전 장관 난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노래를 올렸는데 조 전 장관이 스스로를 난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시죠. I am 땡땡 이런 글도 조 전 장관이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I am 신뢰, I am 공정, 상식, 법치, 정의 I am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노래도 올렸다가 I am 신뢰 등의 글도 올렸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매섭게 공격도 하고요. 조 전 장관의 최근 행보 서정옥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옛날에 이거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봤죠? 나르시즘 들어봤죠? 그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자기 애 있잖아요. 나르시즘, 자기 애. 이게 지나친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이 뭐 신뢰, 공정, 상식, 법치?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은요. 주로 이제 기억나는 게 위조, 그다음에 거짓말, 또는 이게 증거인멸 이런 게 기억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조국 장관, 지금 이게 부산 아쿠아 팰리스 호텔인지 뭐 퍼인지 아인지 네. 위조해가 이게 스펠링 틀렸잖아요. 예, 호텔. 예. 진짜 이게 아쿠아 팰리스 인턴 한 겁니까? 위조했는데 스펠링이 틀리잖아. 이거부터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요. 장학금 있죠. 장학금 이게 신청도 안 했는데 서울대 다 줬다잖아요. 아니 신청도 안 했는데 계좌번호도 없는데 장학금을 이게 어떻게 줍니까? 이거 한번 해명해 보시라고. 거짓말. 예.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다 없앴잖아요. 이걸 유시민 전 이게 장관하고 이게 증거 보존을 했잖아. 이게 증거 보존인지 인멸인지 이것도 이게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저는 조 장관이 이제 곧 아마 구속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구속 앞두고 불안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대잔치는 하는데 아이고. 거의 뭐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지금 이게 국민이 0.73% 투표가 이긴 걸 쿠데타를 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예,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좀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서정호 변호사의 그 조 전 장관에 대한 개인 평가, 개인 의견을 저렇게 주신 것이고요. 조 전 장관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요즘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며칠 후에는 아마 북 콘서트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